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뭐 연말이나 신년 초가 되면은 올해의 나의 운은 어떤지 혹은 나의 사주팔자는 어떤지 뭐 철학관을 찾거나 아니면 뭐 신점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흔들어야겠죠. 바로 제목 보시죠. 자, 2025년에는 묽은 차로가 그래야 돈 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조선주 계속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긴 하지만 물 근처에 있는 조선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올해 계속된 기대감을 가질 법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 근처로 가면 그래야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2025년 내내 물 근처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조선 해운주의 이윤인 상승 과연 더 달릴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에서는 해운주의 주가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미국에서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중국에 대한 조선 관련한 제재가 펼쳐졌습니다. 선박에 대한 제재였죠. 중국 선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중국산 선박을 보유한 선사까지 모두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중국 관련한 모든 것을 다 막겠다, 제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HMM이 가장 탄력이 좋게 올랐고요. 흥하해운이나 KSS해운, 대한해운 등 국내 해운사들의 주가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물론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윗꼬리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단기적인 모멘텀일 뿐이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의 반사이익을 일부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이 조선이나 해양이나 물류 부문에 있어서 부당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한 발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산업의 구제책을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구제책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중국 관련한 이 선사나 중국산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미국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 1회당 최고 14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최대치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 용적물에 대해서는 톤당 최대 143만 원, 톤당 143만 원이면은 보통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선이 10톤짜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 발표가 됐고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중국 관련한 배 들어오려면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이런 케이스도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다 돈을 내게 하는 그러한 구제책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3월 24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공청회를 거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이 바로 적용이 돼서 중국 관련한 선사나 관련 배에는 엄청난 수수료가 부과가 되겠죠. 미국산 선박을 결국에 운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감면해 줄게가 미국의 속내일까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년간 건조한 선박 중에서 미국산 비중이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 실선 차트를 보면 미국 조선소 비중인데요. 지난 70년대부터 굉장히 높았던 그 비중이 지금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수준 0.2%라는 거죠. 전 세계 선박의 건조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와 지금도 오름세를 펼쳐내고 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배는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배에 대해서 비중이 워낙에 커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자국의 조선이나 그 해운업의 중흥 도모를 위한 이러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로 전망을 하지만 그러나 중국의 선사 그리고 중국산 선박을 보유했다면 어쨌든 모두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 번에 그 배가 나갈 때 항차에 여러 항구에 입항을 하는 컨테이너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수료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러한 구조를 가진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사이익보다는 오히려 좀 아쉽게도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운사에 대한 이런 수혜 기대감도 너무나 열어둘 게 아니라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장 이어보겠습니다.
조선이나 해운주는 어쨌든 미국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중국 때리기에 있어서는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거긴 한데 또 일부 기업에 따라서는 좀 안 좋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별, 종목별 옥석 가리기를 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선사들 중에서도 중국배 가지고 있거나 그 관련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조치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HMM이 조금 더 부각됐던 게 중국 관련한 배 비중이 굉장히 가장 낮기 때문이겠죠. 중국 선박 비중이 낮은 HMM이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것이다로 어제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단기 계약 운임이 하락해서 실적 둔화가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피할 예정인데 국내 조선소나 해운사에게는 일단은 호재로 인식이 되지만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경합에서 기회인이 될 환경도 만들어지지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사들은 중국 배를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지금까지 맺었던 계약도 발주를 취소해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취소된 물량이 어디로 올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사들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어제 시장에서는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조선주가 많이 올랐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이러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HMM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제 이러한 해운 관련한 전체적인 모멘텀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지만 SK해운의 부분 매각 관련해서 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현재 관련한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르면은 4월 인수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인수가액은 한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고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다각화하기 위한 이러한 인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HMM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비중은 컨테이너 쪽인데요. 이 운임료에 따른 수익성 변동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 수익성에 대한 안정성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해운의 높은 장기 계약 비중을 더해서 실적의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아쉽지만 주력 사업 중에 LNG는 제외가 됐죠. 2029년까지 HMM은 이전에 했었던 그 계약 내용 때문에 겸업을 금지합니다. 팔았죠. 팔았기 때문에 LNG 부분을 팔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29년까지는 겸업 금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2029년 되면은 LNG 쪽도 같이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SK해운이 마냥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높은 부채 비율이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얼마나 그 인수하고 나서의 효과가 펼쳐지게 될지는 지금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된 부분이 짙은 파란색이 작년도 HMM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EBITDA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있는 약간 조금 더 흐린 파란색은 SK해운을 인수했을 때의 매출액인데요. 어쨌든 좀 늘어나죠.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시장은 단기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일지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또 악재로 받아들이게 될지는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조선과 해운 쪽에서는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한 다양한 부분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는 해운주 어제의 상승을 이어갈지 또 쉬어갔었던 조선주는 어떠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